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하루에 그리고 삶의 길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가 되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떠오르고 누군가에게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깊어지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시든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빛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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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약속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일까를 모른 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의료지 시선은 바로 그 혼란의 시간을 미리 막아주는 준비입니다. 내가 원하는 치료, 내가 원하지 않는 치료, 그리고 누가 나를 대신해 의료 결정을 해줄지를 미리 기록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 삶의 마지막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문서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선택,
그러나 미리 준비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선택. 사전의료지 시서 작성은 나를 위한 일인 동시에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카이저 병원 신경과 뇌졸중 전문의 닥터 다니엘 오와 함께 사전의료지 시서가 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닥터 오의 설명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신혜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닥터 데니얼 오를 모시고 심장마비나 머리 부상 등으로 의식불명이 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의 의료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 데니엘 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경과 뇌졸중 전문의 다니엘 오입니다. 주로 이제 뇌 손상이나 중증 뇌졸중 환자들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병원 안에 입원한 혹은 응급실에 오신 분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저 병원에 계시는 거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지난 18년 동안 한인 대상으로 죽음 준비 교육을 하며 한인 시니어들이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서 본인의 의지와 뜻으로 의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8,000명이 넘는 한인 어르신과 가족들이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닥터 오,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한 환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 내용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한인 어르신이 길을 가다가 심장마비나 또는 낙상 같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을 경우 의료진은 환자가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하신 분의 그 바람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의료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런 응급 상황에 중증 환자들에 한해서 이런 사전 의료 지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사전 의료 지시서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이것을 지갑에 보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전자 의무 기록, 카이저 같은 큰 시스템에는 한 번 올라간 전자 의무 기록 안에서 모두가 다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자 사전 의료 지시서는 정말 용이하고요. 이제 물론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환자가 갖고 있는 서류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날짜까지 적혀 있고 사인까지 되어 있는 사전 의료 지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제일 중요한 서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에 응급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기록해놨던 그 가치관과 바람에 최대한 의거하고 부합하도록 의사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환자의 목소리와 같은 것이라서 이것이 없이는 특정 상황에서는 의료진들도 참 힘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요구하는 것들이 요청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없지만 가능한 임상적으로 가능한 것에 한해서는 환자의 기록된 가치와 그런 바람들을 가능한 반영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사전의료 지시서를 썼더라도 의료진이 판단하에 환자와 바람과는 다른 형태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것이 참 의료 어떤 기술의 한계이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런 뇌 손상 혹은 중증 뇌졸중 같은 경우는 그 예후를 정말 1시간 단위 혹은 하루가 다르게 경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예후와 급진적인 그런 진행에 있어서 저희가 예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응급실에 오셔서 낙상하셔서 너무 편해 보이시고 어머님이 금방 나으실 것 같다 예측했지만 하루 이틀 다르게 많이 또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의료 지시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환자의 그런 예후와 경고에 있어서
모든 임상적인 결정을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한계입니다. 밤새 어떤 일이 생기고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호흡관 삽입 등 정확한 저희의 어떤 그런 지시 없이는 환자가 원치 않은 호흡관 삽입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관 삽입 등을 특히 걱정을 하는데요.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가 분명히 원치 않았던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은 철학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 의료 지시서를 얘기를 하는데 또 그 폴스트라고 불리는 의사의 연명치료 지시서도 있고 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DNR이라고 불리는 서류들도 있는데 요 서류들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 맞습니다. 네, 저희 사전 의료 지서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나 이제 정신이 온전한 분이 하면서 미래 의료 자신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대비적으로 그런 본인의 의사 기록을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원하는 대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사전 의료 지서의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이런 대비책이고요. 전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폴스트라고 하는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이것은 의료진이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치료 지시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가면서 호흡관 등 위관 등 연명 치료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안하는 서류인데 이것은 주로 이런 중증이나 말기 환자, 호스피스라든지 이러한 중증 말기 환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비책을 의료진이 정해주는 것이고요. 이 DNR이라고 하는 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하는 그런 지시서는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CPR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그 여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정된, 제한된 지시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한 번에 다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DNR부터 시작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포스터를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지만 가장 광범위하고 좋은 것은 사실 사전 의료 지시서입니다. 그러면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심장마비가 갑자기 왔다거나 또는 차에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로 이제 병원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의료진과 병원은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요? 그리고 환자의 치료가 이런 경우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근데 만약에 사전 의료 지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인데 평상시에 그냥 가족들에게 말로 나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생명 연장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아라고 평상시에 구두로 얘기를 하셨다면 이런 경우에 의료진은 어떤 절차를 따라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지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사전 의료 지시서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진은 응급적으로 응급조치 혹은 호흡 기도를 확보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치료가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만약에 가족분들께서 함께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대신 구두로 전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혹은 서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저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대리적으로 존중하여서 환자 스스로가 대변할 수 없을 때에 그 보호자가 결국 대신 결정하게 됩니다. 이 보호자가 누구냐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인데요. 어쨌든 함께 있던 그 케어기버가 그 의사 결정을 대신 해주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만약에 환자가 평소에 그런 연명 치료나 호흡관 삽입, 미관 이런 것들이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사실이 있다면 물론 이것을 존중하려 하지만 그 예후가 좋다거나 절개술이라든지 수술로 인해서 그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그것들을 의료진이 설명을 이제 보호자분들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이라든지 이러한 심각한 뇌 손상에 있어서는 이 이런 기록이 없거나 환자 본인이 없는 경우 일단 위관 그리고 호흡관 삽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족이 이제 가족 중에도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는데 가족 중에 뭐 큰딸은 엄마가 평상시에 나한테 이렇게 생명 연장술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그 작은 딸은 아니야. 그래도 엄마를 일단은 살리고 봐야지. 엄마의 의견만을 존중할 수는 없어라고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꽤나 자주 있는 일인데요. 모두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장에 그 기도를 확보하고 관삽입과 이런 조금 좀 심할 수 있지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당장의 그 맥박과 호흡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를 밀어붙이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 보통 이제 다른 가족분들이 오셔서 부모님은 이게 이 예후가 좋지 않다면 중증 뇌손상이나 이런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너무 클 것으로 예측이 되어 이런 의료팀이 어떤 소견이 예후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이제 그러한 일련의 응급적인 치료들을 거부하고 완화 치료는 뭐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뭐 palliative hospice 이런 완화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있는 경우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가족이 그래도 함께 한 결정을 해오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힘들 때는 중재팀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완화 의료팀, palliative care 팀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심각하게 있는 생명윤리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그 가족이 분명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물론 소셜워커나 케이스 워커들이 그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여서 가족 미팅을 따라잡고 누가 그 환자분과 오래 살았거니와 함께 있었거 이런 것들을 분석하여서 저희들에게 주로 의견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의료진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 내에서 그런 가치관이 충돌할 때 저희 의료진만 단독적으로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완화 의료팀 그리고 이런 생명윤리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족의 사랑하는 보호자들의 판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그 카이저 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에 속해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족 간에 또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의식이 없는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의료진의 의학적인 판단과 가족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병원이 따르는 절차들이 그렇게 이제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게 대화로 잘 풀어지거나 이런 서로 존중하는 것들이 원칙인데 아무래도 상황이 긴박하거나 상황이 이런 호전되지 않고 안 좋아지는 경우 이제 의료진도 그런 신경과 혹은 내과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의사분들 여러 가지 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이런 다각면의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 이런 그런 경우는 응급실에 오시자마자 이루어지는 대응은 아니고요. 일주일 혹은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진료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후가 좋지 않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악화될 때 주로 환자에게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그 환자의 바램과 가치관을 존중하시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모임이 모든 전문의들 다 부르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방에서 그 미팅을 할 때 서로가 그런 대화와 존중을 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의견이 결국 부합하지 않고 모이지 않았을 때 저희는 시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3일 내지 5일 시간을 경과를 두어서 환자 스스로의 컨디션과 환자 스스로가 어떤 방향을 갈지 환자 스스로가 그럴 때 declare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환자 스스로가 시간이 다 됐다는 걸 스스로가 알리는 그러한 패턴이 보인다면 악화되고 있다면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흐름을 따르는 방향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예후가 급진적으로 좋아져서 환자가 정말 정말 좋아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어떤 새로운 대화 열어보고 어떤 것이 환자의 가치관과 그런 바람에 가장 맞는 결정인지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이 정확한 저희가 답이 보통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후는 저희가 말한 것과 가족분이 말한 것과 많이 교차가 되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존중한 대화를 계속해서 열음으로써 환자의 경과의 그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시 모이기도 하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생명윤리위원회의 또 위원으로 이렇게 그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말기에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그런 환자들 가족들을 많이 보셨고 또 이분들을 또 많이 대하셨고 이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또 그분들의 마지막에 아름답도록 애쓰시고 계신데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얘기인지 나눠주십시오. 제가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사전 의료 지시서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의 바램과 가치관을 표명하기 위한 서면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보호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분들 갈등을 예비하기 위한 정말 최선의 의무이자 어떤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된 것들이 본인 의사가 잘 반영됐을 때 정말 응급 상황에서 생사를 다투는 그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 가운데 의견이 좁혀지고 또 의료진들 가운데 이 환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작은 배려이지만 아주 중요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시지만 미리 대화를 꼭 나누시고 사전 의료 지시서를 가족분들과 함께 작성하는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의료진들에게 정말 환자를 존중할 수 있는 선물을 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본인의 뜻을 서면에 남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이고 설교 제목은 영적 반전을 시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침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운되고 답답한 가운데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몰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갑작스러운 불경기로 매상이 떨어지고 경제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각오로 뛰면 더 단단한 비즈니스로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갑자기 기량이 떨어지고 랭킹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죠. 그때 그 슬럼프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류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천하의 타이거 우즈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입스라고 해서 샷 공포증에 걸려서 그린 앞에서 타평을 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슬럼프를 이겨내고 잘 극복한 결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43살의 나이로 가장 아름다운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즈에서 5번째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슬럼프나 침체가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어떤 처방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처방으로 바르게 이겨낼 수만 있다면 침체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견의 가정에서 장성한 딸아이가 아빠에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매사에 의욕이 없는데 그래도 살아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왔어요. 보여줄 게 있다고. 3개 냄비에 물을 끓이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 2개를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가루 1스푼을 넣었습니다. 물이 충분히 끓은 후에 당근을 끄집어내어서 그릇에 담고 계란은 껍질을 벗긴 후 다른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커피는 컵에 따라 부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었어요. 이걸 보고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없느냐. 그랬더니 딸은 모르겠대요. 아빠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3가지 재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일 반응을 힌트하고 있는 것이란다. 당근은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뜨거운 물 속에서 금방 흐물흐물해져 버렸고 계란은 약해 보였지만 물이 끓을수록 더 단단해졌다. 그런데 커피는 그 물이라는 문제를 아예 더 향기롭고 새맛이 나는 축복된 작품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인생도 마찬가지다.
시련 속에 던져졌을 때 당근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고 혹은 계란처럼 단단해질 수도 있겠지만 커피처럼 오히려 더 향기 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야. 참 아름다운 그런 충고이죠. 우리 인생이 항상 순적하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고 잘 풀리지 않아 깊은 침체 수렁에 빠질 때가 있죠.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나 침체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침체 혹은 관계성의 침체, 심지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처방으로 이것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한 단계 발전할 수도 있고 한 단계 퇴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항상 우리 편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우리 편일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절망과 상처를 안겨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당하든 여러분을 도우실 용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시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달려가기만 한다면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 역경을 뒤집고 새로운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달려나가면 피할 길을 내시고 참된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빛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해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는 달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어떤 길을 걸어오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빛 하나가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이웃에게도 따뜻함과 평안을 전해주는 소망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